해시태그 챕터 1 일상의 틈새, 낯선 쪽지. 구청 민원실 형광등 불빛 아래 윤혜정은 손목시계를 또 한 번 확인했다. 68세. 평생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숫자는 늘 정확했다. 오후 2시 17분. 재산세 납부 마감일까지 이틀 남았다. 다음 분. 창고 직원의 목소리에 혜정은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섰다. 젊은 남자 직원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명찰에는 최라온이라고 적혀 있었다. 재산세 납부하시려고요? 네, 그런데 금액이 좀 이상해서요. 작년보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라온은 혜정의 주민등록증과 고지서를 받아 전산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화면을 보던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춘 채 몇 초간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 휴대폰을 여러 개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하나만요. 왜요? 라온은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영수증 용지를 한 장 뽑아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혜정은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글자를 보려 했지만 너무 작게 써서 읽을 수 없었다. 잠깐만요,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요. 라온은 평소보다 큰 소리로 말하며 영수증을 접어서 혜정의 서류 사이에 슬며시 끼워 넣었다. 그러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혜정을 바라봤다.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금 뒤돌아보지 마세요. 신고 중입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신고? 무엇을 신고한다는 말인가? 혜정은 휴대폰 검은 화면을 거울 삼아 몰래 뒤를 살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대기석 맨 뒤편에 조카 사위 도훈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둘이 그와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도훈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한 미소 대신 초조함과 불안이 역력했다. 무언가를 간절히 설득하려는 듯 손짓을 섞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왜 도훈이가 여기 있지? 그리고 저 사람들은 누구지? 혜정의 머릿속에 몇 달 전 기억이 떠올랐다. 도훈이 편의상 인감도장을 빌려달라고 했던 그날. 동생을 위한 일이라며 설득했던 그의 모습.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정은 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상했다. 모든 것이 이상했다. 해시태그 챕터 2 드러나는 흔적. 할머니, 잠깐 이쪽으로 와주세요. 라온은 혜정을 창고 옆 상담실로 안내했다. 문을 닫자 바깥 소음이 차단되었다. 혜정의 심장박동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제가 전산을 확인해보니까. 라온은 모니터를 돌려 혜정에게 보여주었다. 할머니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27대나 됩니다. 27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이 하나밖에. 혜정은 자신의 낡은 폴더폰을 꺼내 보였다. 5년 전 동네 휴대폰 가게에서 산 것이 전부였다. 더 있어요. 라온의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했다. 할머니 통장에서 희망나눔재단, 사랑의손 기렵회 이런 곳으로 매월 자동이체가 되고 있어요. 한 달에 80만 원씩이나요. 그런 단체에 후원한 적 없는데.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80만 원이면 그녀의 한 달 생활비였다. 그 돈이 6개월 넘게 빠져나갔다는 말인가? 할머니, 혹시 누군가에게 인감도장이나 신분증을 맡기신 적 있으세요? 순간 혜정의 뇌리에 3개월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누나, 미안한데 인감도장 좀 빌려주세요. 우리 집 대출 갱신하는데 서류상 보증이 필요해서요. 걱정 마세요. 하루만 쓰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도훈의 다정한 목소리. 동생 은주를 위한다며 애원하던 눈빛. 가족인데 뭘 의심하냐는 듯한 표정. 도훈이가. 혜정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누구요? 제 조카 사위예요. 몇 달 전에 인감도장을.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도훈이는 착한 아이라고요. 라온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떠 있었다. 혜정 명의로 가입된 햇빛에너지 투자펀드. 투자 금액 2,500만 원. 그녀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었다. 아! 혜정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5년 전이었다.
도훈이 요즘 태양광 사업이 대박이라며 투자를 권했던 때. 누나 집 평수로 보면 최소 5천만 원은 벌어요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도훈. 결과는 참담했다. 펀드는 6개월 만에 부도났고 혜정은 집을 팔아 대출을 갚아야 했다. 그때도 도훈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도 당했다고요라며 손사래를 쳤다.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온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가짜 단체 명의로 후원금을 빼돌리고 할머니는 이용당하신 거예요. 혜정의 손이 떨렸다. 가족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도훈의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이제야 보였다. 그럼 밖에 앉아있는 네, 그분이 조직의 윗선인 것 같아요. 경찰이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혜정은 고개를 숙였다. 37년간 도서관에서 일하며 쌓은 퇴직금, 평생 아껴온 적금,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더 아픈 건 돈이 아니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 그것이 가슴을 도려냈다. 해시태그 챕터 3 오래된 그늘. 할머니,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라온은 혜정을 상담실 깊숙한 곳에 앉혔다. 유리문 너머로 대기실이 훤히 보였다. 도훈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혜정은 도훈의 입모양을 읽으려 애썼다. 37년간 도서관에서 일하며 터득한 관찰력이었다. 아니야, 괜찮아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았다. 누구와 통화하는 거지? 혹시 은주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다. 동생 은주는 도훈과 결혼한 지 15년, 아직도 신혼처럼 다정했다. 만약 이 모든 사실을 안다면 은주는 어떻게 될까? 언니, 도훈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공주처럼 대해줘요. 언니 덕분에 이런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인감도장까지 빌려주시다니. 은주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혜정은 눈을 질끈 감았다. 내가 신고하면 은주는 어떻게 되지? 15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가? 도훈이 감옥에 가면 은주는 혼자 살아야 하고.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주에게서 온 문자였다. 언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도훈이가 좋은 식당 예약해놨대요. 언니한테 고마운 일이 있다면서요. 혜정의 손이 떨렸다. 고마운 일? 무슨 고마운 일 말인가? 혹시 도훈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 문득 5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다. 태양광 펀드에 투자하기 직전 도훈이 했던 말. 누나,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누나 같은 분이야말로 이런 좋은 기회를 잡으셔야죠. 그때도 이랬다. 친절하고 다정하게 접근해서 결국엔 모든 걸 앗아갔다. 그런데도 혜정은 의심하지 못했다. 가족이니까, 은주의 남편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 유리문 너머로 도훈이 고개를 돌렸다. 혜정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 쪽으로 다가왔다. 혜정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라온은 어디 갔을까? 혼자서 도훈을 마주해야 하나? 도훈이 상담실 문을 열었다. 누나, 여기서 뭐 하세요? 재산세 납부하러 왔다며. 평소와 같은 다정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혜정에게는 이제 그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다. 응, 그냥. 서류 확인 중이야. 아, 그래요? 시간 오래 걸리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요즘 행정 업무가 복잡하잖아요. 도훈이 혜정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 혜정은 몸을 움츠렸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반응이었다.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도훈의 눈빛이 변했다.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혜정을 바라봤다. 누나, 혹시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이때 라온이 다른 직원과 함께 나타났다. 죄송해요. 전산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도훈은 라온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뭔가 낌새를 채는 듯 했다. 혜정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가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진짜 가족이라면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시태그 챕터 4 은폐와 폭로. 누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도훈은 혜정 앞에 쪼그려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5년 전 태양광 펀드를 권할 때와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 똑같은 배려하는 제스처. 혜정은 그제야 깨달았다.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은주와 결혼한 것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한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포석이었을지도 모른다. 저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도훈이 라온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기운이 섞여 있었다. 평소 혜정이 보던 온화한 조카 사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경찰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구청 입구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 여러 명이 조용히 들어왔다. 민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도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김도훈 씨 맞으시죠? 경찰관이 도훈 앞에 섰다. 뒤편에 앉아있던 정장 차림 남자들도 이미 다른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저는 그냥 민원 업무 보러 온 건데요.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도훈은 혜정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누나. 설마 누나가. 혜정은 고개를 돌렸다. 차마 도훈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경찰관이 증거물들을 제시했다. 피해자 윤혜정 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27대, 가짜 단체 통장 내역 그리고 이것. 인감도장이 담긴 투명 봉투를 들어보였다. 혜정의 것이었다. 이 도장으로 얼마나 많은 서류를 위조했는지 아세요? 피해 규모만 3억 원이 넘습니다. 3억 원. 혜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까? 도훈아.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도훈은 수갑을 차면서도 혜정을 노려봤다. 누나 가족도 믿지 못하시는군요. 은주는 뭐라고 하시려고요? 그 말이 혜정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은주. 지금쯤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동생. 은주 씨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온이 조용히 말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김도훈 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죄입니다. 혜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동시에 도훈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혼자서 이 모든 짓을 벌이면서도 은주를 속이고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누나 덕분에 저희가 큰 조직을 잡을 수 있었어요. 경찰관이 혜정에게 말했다. 용기 있는 신고 덕분입니다. 이런 범죄는 가족이 신고하기가 가장 어려운데. 혜정은 고개를 숙였다. 용기라고 하기엔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다. 진작 의심했어야 했는데 가족이라는 이름의 소가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었을까. 도훈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혜정을 돌아봤다. 후회하실 거예요, 누나. 하지만 혜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진짜 후회는 이 상황을 방치했다면 더 컸을 것이다. 상담실이 조용해졌다. 라온이 혜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혜정의 마음은 전혀 안전하지 않았다. 이제 은주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해시태그 챕터 5 회복의 목소리. 사건이 끝난 지 일주일 후 혜정은 동생 은주와 마주 앉아 있었다. 작은 찻집, 창가 자리. 은주는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 정말 몰랐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며칠 밤을 울며 샜을 게 뻔했다. 나도 알아. 너는 진짜 몰랐다는 거. 15년이에요, 언니. 1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저는 도대체 누구와 산 거죠?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혜정은 동생의 손을 잡았다. 여린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은주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더 똑똑했어야 했어요. 도훈이가 가끔 큰돈을 쓸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그냥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혜정의 가슴이 아팠다. 자신도 똑같았다. 믿고 싶어서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의심을 외면했었다. 우리 둘 다 바보였나 봐. 혜정이 쓴웃음을 지었다. 너무 선량해서 바보 같았어. 이때 찻집 문이 열리며 라온이 들어왔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이었다. 한결 젊어 보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라온 씨. 어떻게 여길 알고.
구청에서 연락받았어요. 할머니가 여기 계신다고. 라온은 은주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라온입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린. 고마워요. 은주가 고개를 숙였다. 제 남편 때문에 언니가 고생하셨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라온의 말에 혜정이 고개를 갸웃했다. 할머니, 사실 저한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라온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10년 전 할머니가 도서관에서 하시던 문해교실 기억하세요? 혜정의 눈이 커졌다. 설마. 네, 맞아요. 저 최라온이에요. 그때 20살이었던 라온이. 순간 혜정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10년 전 도서관 문해교실.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20살 청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던 아이. 라온아. 정말 너구나. 할머니가 저한테 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셨잖아요. 글을 아는 건 세상을 보는 눈을 갖는 거란다. 그 눈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고.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니. 그래서 행정직 공무원이 되신 거예요? 은주가 물었다. 네.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할머니가 피해자로 오시다니. 라온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꼭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혜정은 라온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라온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혜정은 고개를 저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너 같은 아이를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모두 할머니 덕분이거든요. 은주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언니, 좋은 일 하셨네요. 이런 훌륭한 제자가 있다니. 혜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해가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소중한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배신은 깊었지만 진심은 더 깊었다. 도훈이 빼앗아간 것들은 언젠가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라온 같은 아이에게 남긴 씨앗, 은주와의 깊어진 유대, 그리고 용기를 낸 자신에 대한 자부심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할머니? 라온의 질문에 혜정은 환하게 웃었다. 글쎄, 다시 책을 읽어볼까? 오랫동안 손에서 놓고 있었거든. 그날 이후 혜정은 다시 책을 펼치듯 삶을 세워갔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